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뭐냐? 바로 경쟁사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깍 막아버립니다. 아니, 다 죽어가는 회사를 왜 안 살려준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한 회사의 생존이냐, 아니면 시장 전체의 공정성이냐,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한때는 정말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을 법한 바로 그 멜로디 피아노입니다. 그야말로 피아노 왕국을 이끌던 거인이었죠. 정말 그 시절에는요, 웬만한 집 거실에는 피아노 한 대씩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멜로디 피아노는 바로 그 황금기를 이끌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시절도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멜로디 피아노가 왜 무너졌나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게 참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요.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문화가 퍼지면서 층간소음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아이들 손에는 피아노 건반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요. 심지어 학생 수 자체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피아노는 안 팔렸고 창고에 쌓인 재고는 그대로 회사의 빚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해외의 특수목적 법인, 우리가 흔히 SPC라고 부르는 것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죠. 근데 이게 웬걸. 과세당국이 이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법정 다툼 끝에 이겼어요. 억울함을 풀었죠. 하지만 소송에 시달리는 동안 회사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고 결국 법정관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쟁사와의 합병이었어요. 멜로디 피아노가 내린 결정은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업계 1위인 하모니 피아노에 회사를 넘기는 거였죠. 이대로 망해서 공장 문 닫고 직원들 다 길거리로 나앉는 것보다는 차라리 1위 기업에 흡수돼서 브랜드라도 남기고 직원들 고용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한숨 볼리나 싶었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존재가 등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였죠. 양쪽 주장이 진짜 팽팽했어요. 들어보면 둘 다 말이 되거든요. 회사 측은 어떻게 우리 회사는 파산해서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합병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국가 경제에 더 이득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공정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1위랑 2위 회사가 합쳐버리면 이건 사실상 독점이다. 결국 피아노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거다. 이런 논리였죠. 자, 이 팽팽한 논쟁의 공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이제 그 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합병? 안 된다. 땅땅땅. 멜로디 피아노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법원은 이렇게까지 냉정한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법률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항변이라는 겁니다. 멜로디 피아노 측이 법원에 주장했던 핵심 논리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판사님, 저희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복점 좀 생겨도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죠. 근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법원이 그래, 너네 망해가니까 봐줄게 하고 인정해주는 조건이요. 와, 이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우리 요즘 적자라서 힘들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그것도 아주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곧 망할 게 너무 명백하고 망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며 우리 말고는 이 회사를 사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멜로디 피아노가 발목을 잡힌 거예요. 법원도 멜로디 피아노, 너네 경영난 겪고 있는 거 알아? 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방금 봤던 그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경영이 어려운 회사랑 법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는 다르다는 냉정한 선을 그은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씁쓸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M&A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실무 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혹시 경쟁사하고 M&A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공정위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 회사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봐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셨죠? 법의 허들은 정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디 피아노가 세금 문제로 고생했던 것처럼 SPC 같은 특수법인을 만들 때는 꼭 사무실이나 직원처럼 실제 사업을 한다는 경제적 실체를 갖춰야 나중에 큰 탈이 없습니다. 결국 이 멜로디 피아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한 기업을 살리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 법과 제도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